한강은 넘쳐나게 지금 공공시설 안에는 산업시설을 지금도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 재난 수준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상가 공실비의 주범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지금. 우리 중도일보가 오늘과 같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종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상권과 연계하여 실용지 효과를 창출하는 도시공간 차원의 지역경제 발전 모델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세종시의 윤형권입니다. 제 집 앞에 우리 아주 먼지만 자욱한 빈 상가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무언 책임감과 반성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다른 진단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가 젊은이 34세, 동지역이 34세 정도 되는데 34세의 부부가 급여 받는 거에 40% 이상을 아마 아파트 부분은 부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소비력이 낮다는 얘기죠. 이 시민들의 특성이 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스마트폰 또 모바일 뱅킹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몇 번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소비적인 패턴, 이 패턴을 감안하지 않고 상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중장기적 대책 써야 되고 단기적인 대책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사회 재난 수준이에요. 지금 자연재 사회 재난 수준인데 이 부분을 저는 전혀 우리 그동안에 가졌던 상가였던 그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상가에 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밥을 먹고 이러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 투입한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종시 앞에 수변 공원에 정말 좋은 자리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 공실률이 80% 넘습니다. 제가 육아를 따져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용도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 좋은 상가에 오로지 음식점만 들어가는 얘기예요. 상가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용도 변경해서 과감하게 상가 활성화하는데 규제를 풀어야 돼요. 저는 정말 사회 재난의 수준으로 좀 저는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상인 상가 상점 쪽에 많이 나오셨는데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은 점차 좋아지겠는데 이런 것을 좀 민원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 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소상공인센터 이렇게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조임센터장입니다. 세종시는 사건이 형성하기도 전에 공실률에 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실 문제가 세종시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국의 13개의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마곡지곡 등 신도시를 보면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공실률의 어려움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도 공실은 둘째치고 권리금이 없는 그런 상가도 나왔습니다. 그 권리금이 없다라는 거는 초기 비용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빨리 장사를 접어야겠다. 그만큼 경영난이 전국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지난 6월에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 시사점을 보면요. 세종시에 음식점이 100개가 있다면 이 중에 56개는 체주 생계비도 못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취약한 거는 뭐냐면 세종시에 100개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70개 이상은 본인 점포에 일하는 근로자보다도 못 버신다는 거예요. 유통 환경도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소매업의 종말 현상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온라인 전자상가 매출을 보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유통 환경 속에서 과밀업종이든 임대료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마저도 대처를 못한다 그러면 정말 경영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소상공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경기도에서도 7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이런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정도 유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에 명예회사를 두고 이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상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화를 좀 지원해야 된다. 그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관광 방안으로 해서 그 도시형 관광단지 사업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일부 시간이나 일부 구간, 일부 인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관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은 아마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장인을 육성할 수 있는 특화학교 설립을 좀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치지조리사 전문학교하고 프랑스의 르코르동 블루나 미국의 CIA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조리학교로 좀 뽑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종시에 이런 특화학교를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설립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은 특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특화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장인이 되어서 그 세종시에 정착을 하고 그런 정착하는 장인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특화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회 회장입니다. 현재 지금 타 지자체들 대부분이 도로변 주정차가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1시 30분까지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세종축제가 열리는 기간, 그 기간 동안은 세종시 상가들 대부분이 파리가 날립니다. 너무 늦은 딱 시기죠. 축제를 꼭 호수공원에서만 해야 되는가? 저희한테 제일 이력적인 게 푸드트럭입니다. 푸드트럭이 약 한 50대 정도가 행사장에 들어와서 세종시 축제 대부분에 일어나는 아마 지출을 대부분 그 푸드트럭 50대가 다 가져가지 않나.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들 안에 상업시설들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상가는 넘쳐나게 지어놓고 대부분 공공시설물 안에는 상업시설을 지금도 여전히 갖추고 있어요. 세종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상업시설의 규모를 좀 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발행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계가 돼야 되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런 화폐거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이면서 이제 세종시 진짜 기록이라는 과잉공급이 그 대를 옮긴 그 시발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섬생 3-1생활권의 대림 이편한 세상 그 단지 내 상가. 사실 그 상가 공실비의 주범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 여러분 아실 것처럼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입니다. 근데 약 850세대 전체 그 입주 세대인데 상가가 약 200세대 정도 돼. 상가가 한 200개 정도 돼. 4.5세대당 상가 하나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행복청한테도 무수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하시는 말씀이 신고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답변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높은 분양가입니다. 평당 그 전용 평당 지금 현재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반 아트리움 1, 2, 3, 4, 5까지 있잖아요. P1부터 P5까지. 제가 P5까지 분양을 하면서 이 입찰, 토지 입찰 때부터 분양 시기까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디자인 공모해가지고 토지를 낮은 가격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낮은 가격에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자체는 낮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P5 그 어반 아트리움이 세종시 전체 상가를 분양가를 좀 낮춰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반 아트리움 분양가가 전용 평당 1억이 넘었어요. 거의. 오히려 일반 상가보다 더 높았어요. 임대료도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주 원인 중에 하나고요. 우리 관계되는 행복청 세종시 전체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종시 상가 문제 정말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좀 강구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가가 공급 과잉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공급 과잉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소 높은 땅값으로 제공됐던 부분들 그리고 초기에 시행자들이 조금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높은 이제 상가를 분양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임대료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후발 또 시행사들은 이제 사업조차도 못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10년 전 또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 계획, 특히 이제 어떤 상업용지라든지 또 주거용지 이런 부분에서 상업용지에 대한 그런 비율을 고집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대책이 뭘까? 중장기적인 대책이 뭘까? 세종시는 주말에 가면은 유령도시다. 주말에 소비가 대부분 가족 단위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주말에는 인구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 지금 청사의 통근버스 운행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래 계획은 올해까지 이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뒤에 이제 그 국민안전처라든지 자격신청 과기부가 내려오면서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됐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8대에 하루 평균 1623명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에 대한 운영 대수를 축소를 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한 점이 아시겠지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BRT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특히 상가에 있는 부분이 좀 고려가 조금 현실하고 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공공에서 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땅을 가지고 공공 주차장을 좀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하시고 임시 주차에 대한 허용, 점심시간에 허용 같은 것도 조금씩 늘린다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도 조금이나 상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전역으로 세종역도시의 김성호입니다. 저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단과 이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면적 대비의 근린 생활 시설 면적 그걸 과다하게 허용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민간 건설 분야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발생을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한 것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수익률을 수정한 부분도 분명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토지비 그리고 공정률 이런 것들이 임대료 상승을 이어졌고 높은 임대료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임차인이 들어와도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 성향과 패턴 그러니까 세종시의 입주민들의 어떤 젊은 층이라든지 어떤 직장의 구성 이런 것들이 소비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에 나타나는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를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 지점을 설치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원 확대와 함께 또 구제금융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제금융을 좀 검토를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 기업정과장입니다. 신도심 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실은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그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좀 해보자 해가지고 내 예산에 한 1억 8천 정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공동 마케팅 하는 것도 내년에 한 7천만 정도로 좀 대폭 좀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이제 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 자본의 그 관외 유출을 막아보자 해가지고 내년 3월에 7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어떤 상생 정신 그리고 세종시를 사랑하는 어떤 지역 사랑의 정신이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지속적으로 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은 7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어리게 된다면 이 규모를 대폭 좀 늘려보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상업지역이 세종시 한 20만 평 정도 앞으로도 좀 미분양된 게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어떤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현재 그 상가 공실을 갖다 반영을 한다면은 현재 법적 기준이 그 정도 돼 있더라도 이것을 대폭 한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행복청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꼭 좀 그런 것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상가별 상점가의 그 주차 단속 시간 좀 완화해달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상생 협의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점가들이 한번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상권을 이 상점가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민간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